오늘은 1867년부터 1916년까지 살았던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키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영어 교사의 집에 사는 고양이가 웃기고 한심한 인간들의 세상을 예리하게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소설 속에서 발견한 보물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원래 이 집주인은 무슨 일이고 남보다 잘하는 일도 없지만 무슨 일에나 곧잘 손을 내밀고 싶어한다. 신체 시를 도조에 발표하는가 하면 엉터리투성이인 영어 문장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궁술에 빠지거나 어떤 때는 바이올린 따위를 앵앵 울리기도 하는데 가엾게실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뭘 시작하면 위도 나쁜 주제에 더럽게 열심이다. 원래 인간이라는 건 자기 역량만 믿는 나머지 모두 다 오만해져 있다. 자신의 무지를 알아채지 못하고 교만한 얼굴을 하는 선생 따위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옆에서 보기에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이케노 하다의 요릿집 앞에서 기생이 옷자락에 무늬가 있는 봄 의상을 입고 한 해를 치고 있었다. 의상은 아름다우나 얼굴은 대단히 못생겼다. 어째 우리 집 고양이를 닮았다. 소금 절인 야채는 참으로 맛이 없지만 경험을 위해 단무지 두어 쪽을 맛본 적은 있다. 얻기 힘든 기회에는 모든 동물로 하여금 내키지 않은 일도 굳이 하게끔 하느니라. 나는 얌전히 세 사람의 얘기를 차례차례 들었지만 우습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인간이란 것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굳이 입을 운동시켜 우습지도 않은 것을 웃기도 하고 재미도 없는 것을 기뻐하기도 하는 것 밖엔 별 재주가 없는 것들이라고 느꼈다. 주인은 주인이고 나는 나이므로 서로의 견해가 다른 것은 한울 수 없지 않은가. 한번 마음먹은 일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건 소나기가 오는가 했더니 먹구름과 함께 이웃나라로 지나간 것처럼 어쩐지 미련이 남는다. 그것도 비리가 이쪽에 있다면 모르지만 이른바 정의를 위해 인도를 위해서라면 비록 개죽음을 당하더라도 나아가는 것이 의무를 아는 남아의 본뜻일 게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물건을 자기 소유로 정하는 법은 없다. 자기 소유로 정하는 것까진 상관이 없겠으나 타자의 출입을 금할 이유는 없을 게다. 이 망망한 대지를 약삭빠르게 울타리를 두르고 말뚝을 세우고 모모의 소유지 등으로 구획하여 가르는 것은 흡사 저 창공에 새끼질을 치고 이 부분은 나의 하늘이요 저 부분은 그의 하늘이라고 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령 토지를 잘라내어 한 평에 얼마의 소유권을 팔고 사고 한다면 우리들이 호흡하는 공기를 한자 입방으로 나누어 분매해도 좋을 것이다. 공기를 분매할 수 없으며 하늘에 새끼를 치기가 부당하다면 토지의 사유도 불합리하지 않은가. 가네다구는 여느 때처럼 건방진 말투다. 건방지긴 하나 추워도 날카로운 데가 없다. 온이라는 놈이 괴물이라서 지금도 어떤 사업가한테 가서 듣고 왔는데 돈을 버는데도 삼각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의리도 없고 인정도 없고 수치스러움도 없고 이로써 삼각이 된다는 거야. 세상에서는 만사 적극적인 자가 남의 흉내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주인은 조용하기만 하고 다만 들리는 것은 벽시계 소리와 안주인의 코 고는 소리, 먼 데서 하녀의 일을 가는 소리뿐이다. 이 하녀는 남이 일을 간다는 말을 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것을 부정하는 여자다. 저는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을 간 기억은 없어요 하고 고집을 피우고 절대로 고치겠어요 미안합니다 라고는 하지 않으며
그저 그런 기억은 없어요 하고 주장한다. 속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전지전능은 때로는 무지무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신이 인간의 수요만큼 그렇게 많은 얼굴을 제조했다고 하는데 애당초 가슴속에 그만한 승산이 있어서 그만한 변화를 보였던 것인지, 또는 고양이고 뭐고 똑같은 얼굴로 만들려고 해서 시작해 보았으나 도저히 뜻대로 되지 않길래 만들어내는 족족 잘못돼서 이 난잡한 상태로 빠져든 것인지도 모르지 않느냐 말이다. 맹호도 동물원에 들어가면 똥 묻은 돼지 옆에 자리를 잡으며, 기러기도 새 장수에게 잡히면 병아리와 같은 도마에서 요리된다. 범인과 상종하는 이상은 몸을 낮추어 평범한 고양이로 화할 수밖에 없다. 문 단속을 소홀히 하더라도 돈이 없는 곳에 도난사고가 있을 턱이 없다. 이 세상에 따분하다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은 없다. 무슨 활기를 자극하는 사건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괴로운 법이다. 아시다시피 산속 원숭이는 사슬로 묶여있다. 아무리 이빨을 드러내도 꽥꽥 떠들어대도 핥힐 염려는 없다. 선생은 사슬로 묶여있지 않은 대신 월급으로 묶여있다. 아무리 놀려줘도 문제가 없으며 사직하고 학생을 구타하는 일은 없다. 사직할 용기가 있음직한 자라면 애당초 선생 따위를 하며 학생의 뒷바라지는 하지 않을 터이다. 흥부는 손해는 있어도 이익이 없는 현상인데 그렇게만 속단해선 안 될 경우가 있다. 직업에 따라선 흥부는 턱 소중한 것으로 흥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분을 소중히 하는 것은 시인이다. 높은 나무는 바람을 맞는다. 버드나무 밑에는 반드시 미꾸라지가 있다. 박쥐와 초저녁 달은 붙어다니게 마련이다. 자기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것만큼 존귀해 보이는 것은 없다. 이 자각성 바보의 앞에서는 온갖 잘난 척하는 족속은 깡그리 고개를 숙여 주눅이 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 무엇을 믿으려 하는가? 신? 신은 인간이 고육지책으로 날조해낸 토우일 뿐, 인간의 고뇌의 똥이 응결된 구린내 나는 송장일 뿐, 믿어선 안 될 것을 믿고 평안하다고 한다. 우식 사람은 예의 범절에 까다롭다. 순사 따위는 자기들이 돈을 내어 자기들을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고용한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 임하면 더럽게 굽신거린다. 그는 어엿한 2명의 미치광이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 지극히 위험하다. 멋모르고 접근하다간 같은 계통으로 끌려 들어갈지도 모른다. 나로 말하면 고양이다. 고양이 주제에 어찌하여 주인의 심중을 이같이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나 이 정도는 고양이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래봬도 독심술이라는 걸 터득하고 있다. 언제 배웠느냐고? 그런 쓸데없는 것은 묻지 않아도 된다. 아무튼 터득하고 있다. 헛된 일을 헛된 일인 줄 알면서도 기대할 때는 다만 그 기대만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편이 상책이지만 그럴 수만도 없는지라 마음의 소원과 현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꼭 시험해보고 싶어진다. 시험해봐도 반드시 실망할 것이 뻔한 일조차 최후의 실망을 스스로 사실로서 받아들이기까지는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자를 상대로 울어보았자 감흥이 있을 리 만무한 노릇이지만 배고플 때 신령께 빌고 가난이 도둑질을 시키고 사랑이 편지를 쓰게 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웬만한 일이면 다 하게 된다.
장난삼아 편지를 보내다니 전혀 상식이 없잖아. 장난이라는 건 대개 상식을 벗어난 거죠. 남이 인정 않는 짓을 하며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지. 관계가 엷은 곳에는 동정심도 자연히 엷어지기 마련이다.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남 때문에 눈썹을 찌푸리거나 코를 풀거나 탄식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인간이 그다지 동정심이 많고 인정이 많은 동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 때때로 교제를 위해 눈물을 흘려 보이기도 하며 동정 어린 얼굴을 지어 보이기도 할 따름이다. 말하자면 속임수 표정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어지간히 힘든 예술인 것이다. 이 속임수에 능한 자를 예술적 양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여 이는 세간에서 대단히 애지중지한다. 때문에 남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인간만큼 수상쩍은 자는 없다. 은행가는 매일같이 남의 돈을 다루고 있는 중에 남의 돈이 제 돈으로 보이게 된다고 한다. 관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고난을 위탁한 대리인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위임된 권력을 등에 업고 매일 사무 처리를 하고 있노라면 이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며 국민은 이에 대해 아무런 참견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차츰 착각하게 된다. 세상을 둘러보면 무능하고 재주 없는 소인배일수록 더럽게 나대고 설치면서 격에도 맞지 않는 관직에 오르고 싶어하는 법이다. 지금 세상에서 유능하다는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을 해서 남을 낚는 일과 선수를 쳐서 남의 눈가를 빼는 일과 허세 부려 남을 위협하는 일과 올가미를 쳐서 남을 빠뜨리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이것은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불안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살인자도 사기꾼도 주가 조작범도 거짓말쟁이도 성공하면 처벌하지 않고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나스메 소세키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불안당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소세키의 말에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